이것마저 알려주마. 연밑에 권순정 실장입니다. 네, 자 오늘 여론조사 결과 기다리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 드디어 50% 간당간당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최저치라고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결과가?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3.2%포인트 하락해서 48.8%가 나왔고요. 네. 부정평가 역시 상승했습니다. 3.3%포인트 상승을 해서 또 커요. 그렇습니다. 주중 하락폭은. 45.8%인데요. 한 3% 정도 되면 주간 단위로 3%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상당폭 그렇죠. 이동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까요? 이게 하락폭이 뭐 1% 내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네. 하락폭도 폭이지만 좀 상황이 안 좋다, 어렵다는 것이 지금 65.3% 그러니까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다시 그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60% 중반으로. 그 이후에 9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들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락의 질 내용도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지점에서 맞습니다. 비판했는가. 그래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긍부정 평가가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이전에는 불과 두 달 전에만 해도 부정평가보다 2배 이상의 긍정평가가 높았는데 이제는 오차범위 내로 3%포인트로 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지지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에 거의 근접했다. 네. 그죠? 그래서 일단 9월 4주차. 근데 그때하고 이제 요번에 나왔던 것을 비교를 해봤더니 일단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영자는 전 아닌 것 같아요. 다 떨어졌. 방금 박지원 나가신 박지원 의원님 맡으신 표현이다, 이영자. 예, 이영자는 아니고요. 이제 분석을 해보니, 50대? 분석을 해보니 다 떨어진 중에서 하락을 주도한 계층이 어디냐면, 보수층, 중도층, 그리고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좀 밀집되어 있는 영남, 충청도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50대 이상 자영업, 주부도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노동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들 계층에서 하락이 주도가 됐는데, 특히 정부 여당의 아픈 지점은 중도층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결국은 뭐 어떤 그 세력이든 코어만으로는 집권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중도를 어떻게 잡냐가 문제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은 중간의 코어는 사실상 30, 40대 사무직, 이런 그리고 진보층, 그리고 중도층도 일부는 있지만 이제 그 핵심 지지층은 들어가지 않고요. 핵심 지지층은 크게 안 움직였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것은 어느 때라도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이탈할 수 있는 유동적인 계층을 의미하는데 그 유동적인 계층 중에 하나가 중도층이고. 중요하죠. 예, 지금까지 핵심 코어를 두텁게 감싸고 있었는데요. 이 중도층이 지금 하락이 되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오랫동안 지속됐던 오래내 경제 지표에 대한 공세 또 실제 나쁜 지표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북미 비핵화 협상도 교착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이 부분 북미 비핵화 교착 상태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치는 긍정 요인이 없는 거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여타의 그런 부분들 퍼주기들 이런 부분들 공사가 겹쳐가지고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확대시키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갑자기 경제 지표가 지난 일주일에 더 악화되거나 또는 북미 협상이 갑자기 더 나빠진 게 아니라. 그러면 일주일 상간에 최근에 한 일주일 열흘 상간에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 저는 뭐 이재명 맞습니다. 논란인 것 같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 논란과 지지층 내부의 갈등이 요인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러니까 이 내부 갈등이 여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좀 확대가 되었고 이게 이제 중도를 떨어져나가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또 사안이 어떻게 결정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주변에 약하게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환멸감을 느끼고 불신감을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론 노출도도 상당히 이 부분들 많고. 정치 혐오죠.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해서 주변 지지층이 지금 이탈하고 있고 이 영향이 상당 부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그 내부에서는 해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안 보이는 거고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죠. 지금 그게 다 꽂혀 있기 때문에. 네, 친박 비박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자면 친박 비박의 갈등이 고조됐을 때 결국 피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어요. 결국은. 그렇죠. 지금 되돌아보면. 그리고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서 더 순결하게 만든다고
그쪽 내부 논리로는 그 진박 간별을 했죠. 아, 맞습니다. 네. 진박 간별. 그 총선 이제 공천 과정에서 진박 간별이 사실상 더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더 골라내겠다고 하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게 덜 충성하는 자들을 쳐내는 것이 네. 그들의 그 내부적으로는 논리가 성립되지만 그 약한 고를 형성하는 중도 입장에서 보자면 네.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자면 박근혜 정부의 몰락은 그때 시작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프레임으로 차용해서 이 사안을 바라보자면 네. 약한 고리에 있는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네. 친박 비박처럼 또는 진박 간별처럼 그런 프레임 속에 이 사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 논란하고 그 지지층 내부 갈등이 그게 이제 경제 문제처럼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지지층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데 중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정치 혐오를 부르는 사안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똑같구나. 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숫자를 불러주시죠. 예, 민주당 역시 떨어졌습니다. 1.6%포인트 하락해서 37.6%이고 역시 9주째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을 찾아가야 되니까 네, 한국당이 또 상당히 있겠죠. 네. 그래서 한국당은 26.2%. 이거는 3.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거는 태블릿 사건 직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태블릿 사건 직전에 10월 3주차였는데 그때 29.6%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당 그 입장에서는 이후에는 네. 한 번도 25% 선을 넘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태블릿 사건, 우리가 말하는 최순실 게이트 이전으로 지지를 해보겠다는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성이 이제 온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잘해서 환골탈퇴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잘해서 오른 건 아니고 지금 여권의 문제들, 경제 이 문제 때문에 한 2달 동안 제가 볼 때는 무당층으로 이제 여권을 지지하다가 있다가 지금 이제 그 무당층에 있던 분들이 지금 한국당으로 좀 일부 결집을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개별 사안에서 특별히 잘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사이익의 성격이 높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국당도 절호의 찬스이자 이 약한 고리가 되돌아온 것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크게 중요한 사안인 거죠. 네, 그런 시점인 것이고. 네, 정의당은 0.6%포인트 하락해서 8.2%, 바른미래당은 횡보를 했습니다. 0.1%포인트 하락해서 5.9%, 평화당은 모처럼 3%를 회복했습니다. 0.3%포인트 상승을 해서 3%가 나왔고요. 무당층은 1.9%포인트 줄어서 16.5%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무선 전화문자 자동응답 방식을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실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7.9%였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어떤 사안이 올래 그러네 따지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그 층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지형으로 보자면, 지금 친박, 비박의 프레임에 들어가고 있다. 이 논란이. 그 애널리지를 하면 그러면 그게 정서적, 정치적 혐오를 불러일으켜요. 다 똑같구나.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누가 옳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 민주당이 처한 위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안해야죠. 현안. 이번에는 정부가 그 작년에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가맹적 카드 수수료를 일부 내렸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인하를 한다고 월요일 날 발표를 당정이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이게 수수료를 결정을 정부가 개입할 문제냐, 시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위가 왜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거 수수료를 내리면은 소비자들한테 포인트 주는 것도 줄어들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보수진영을 비롯해서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다. 아니면 이거는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게 잘못된 것이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 좀 소상공인들의 그 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잘한 대책이라는 것이 57.6%, 잘못한 대책이라는 게 26%, 한 2배 이상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역대 대통령 2년차 지지율은 여전히 제일 높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제일 높습니다. 위기의 성격이 애사롭지 않다. 그런 거죠.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가
직면한 최초의 진정한 첫 번째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 성격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 정서적 문제가 되는 거군요. 정서. 네. 정치하고는 정서적 문제예요. 뭔가 맞습니다. 수치가 바뀐다고 네. 갑자기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식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곽의 중도 세력, 네. 중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대거 이쪽으로 왔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월 밑에 권순철 실장이었습니다.